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6월 10일 수요일 아침 9시 28분입니다. 자, 어제 미국은 S&P는 개파락 출발해가지고 장중에 추가적으로 더 상승도 추가적으로 하락도 못한 채 제한적으로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나스닥은 보시면 개파락 출발해서 장중에 상승 전환해서 만을 넘었다가 신고가 쓰고 나서 조금 밀린 상황입니다. 어제 미국 시장을 보면서 제가 좀 든 생각이 있어요. 야, 이제 미국도 끝이 나가는구나. 왜 그런지에 관련돼서 조금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아시다시피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수혜를 받은 것은 이 나스닥 지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누가 뭐라 해도 나스닥이 전 세계 주식시장 중에 베스트였고, 여기에 전 세계에 돈 좀 번다는 기업들이 다 있습니다. MAGA, 뭐 FANG 이런 친구들이 나스닥에 다 있죠. 그래서 만약에 전 세계 증시가 어떻게 될 거냐, 앞으로 전 세계 증시가 어떤 상황이냐, 어떻게 될 거냐를 알려면은 나스닥 지수를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제가 지금까지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코로나 직전까지만 해도요, 전염병 사태 직전까지만 해도 솔직히 나스닥 지수가 그렇게 과열됐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지난 몇 년간 추세가 진행되었던 이 지수기 때문에 마지막은 끝은 언제나 화려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2000년에 보세요. 2000년에 금융위기, 2000년 IT 버블 때 보시면은 나스닥 지수가 상승하는 이 기울기가 마치 그 웬만한 코스닥 지수 테마주 보는 것 같은 정도로 월봉인데요. 그런 모습이 나온단 말입니다. 옛날에 이런 모습에 비교해 봤을 때, 이 전염병 사태 직전에는 이렇게 모습을 가만 살펴보시면은, 이게 좀 많이 오르긴 오르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쉽게 꺾이지는 않겠다. 야, 이게, 여기서 버블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겠다 싶어서 지금까지 나스닥 과열 이런 얘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장이 뭐 언제 꺾인다 이런 얘기 하지도 않았고, 미국장은 어쨌든 계속 오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이 전염병 사태가 촉발한 고점 부근에서 변동성이 나왔죠, 그죠? 전염병 사태가 이 7년, 거의 12년 가까이 오른 증시의 고점 부근에서 굉장히 많이 높아 있는 좀 레벨에 대한 부담감이,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있는 이런 자리에서 이 변동성이 한번 크게 터졌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지금 막 장대 양봉으로 뽕을 뽑고 있습니다. 그 이렇게 보니까 이제서야 나스닥은 좀 과열이겠구나. 나스닥을 이제 12년간 올랐던 나스닥을 보내줘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이제서야 좀 슬슬 들기 시작했어요. 나스닥이 주도주였고, 여러분들 S&P 같은 경우는 뭐 모양이 좀 다르죠. 아무래도 얘는 이제 주도주에서 한 발 물러난 좀 뒤에 있는 2등 종목, 2등 지수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전고점을 어쨌든 넘지 못했지만 다 같은 모습. 며칠 전부터 말씀드렸죠. S&P 지수도 이제 좀 심각하게 과열로 간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S&P 지수도 이 전고점 부근 쌍고점 만드는 자리에서 이 심각하게 과열 징후가 나온다면 S&P도 똑같죠. 결국 12년 올랐는데 이거 죽겠다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 좀 조심해 봐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주식에 대해서 뭐 고평가다, 뭐 오버했다 이런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지만은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어제부터 좀 그런 표현을 좀 이제 쓰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미국의 독주도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미국 주식의 독주도 끝나가는 것 같아요. 만약에 2000년과 같이 시나리오가 될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그건 모르는 건데, 2000년에 보시면 참고로 이게 굉장히 좀 컸습니다, 타격이. 2000년에 IT 버블로 올랐던 나스닥이 자그만치 2년, 3년 정도 빠졌어요. 거의 2년 정도 나스닥이 빠졌습니다. 이런 거 생각해 볼 필요가 있긴 있는 거예요, 그죠? 최근에 이 분위기가 진짜 많이 과열로 가고 있다는 게, 여러분들, 우리 개인들이 틈만 나면은 미국 주식 베팅한다 그러고, 그죠? 뭐 해외 주식 직구 붐이다 이러잖아요. 뭐 그런 분위기에서도 좀 느낄 수가 있고, 또 그리고 어제 TVIX 말씀드릴 건데요. 이제 TVIX 같은 거 보시면은 그래요. TVIX 같은 거 보시면은 이게 어제 이렇게 변동성 지수가 장중에 이렇게 더 상승할 거리가 아니거든요. 근데 보시면 상승했죠.
이거 여러분 심상치 않은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야 이거 지금 당장 사냐, 이건 아직까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일단 FOMC 회의 일단 오늘 밤은 좀 새벽 2시 3시까지 FOMC 회의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오늘 밤은 좀 잠 못 드는 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오늘 밤을 좀 잘 보긴 잘 볼 거예요. 아마 장중에 엄청나게 들었다 놨다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참 어제 그래서 이게 장중에 이렇게 상승할 만한 그런 날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한 모습 보였어요. 그래서 야 이거 뭔 일이 나긴 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 또 하나 이제 뭐 어떤 좀 과열이다라고 좀 얘기가 되는 게 이제 미국 지수의 콜하고 풋하고 비율인데 CPC라고 종목 치시면 나옵니다. CPC 콜풋 레이시오. 시장에서 콜하고 풋옵션 베팅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콜을 많이 사면은 어떻게 되겠다, 지수가 과열된다는 얘기겠죠. 한국장도 어제 보여드렸다시피 슬슬 개인들이 무리할 정도로 콜 옵션을 많이 달라붙고 있는데, 지금 이 CPC 같은 경우도 미국도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 보시면은 어제 거의 최저치를 달성했다가 좀 올라왔는데 그만큼 콜옵션 몰빵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콜옵션을 정말 많이 사고 풋옵션은 다 박살났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모습이 나니까 결국 미국도 똑같은 거예요. 한국장에서 콜옵션이 상승하면서 변동성 지수가 상승했었죠. 그런 모습들이 미국장에서 이제 조금 늦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한국은 지난주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거고 미국은 이번 주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거고, 그래서 어제 TVIX가 상승 마감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에요. 이런 모습들을 보시면은 지금 그래서 미국장이 정말 끔찍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참고로 그래서 지금까지 2008년 이후 미국의 독주였다면요, 앞으로 만약에 이제 위기가 나고 나서 위기가 난다면 이제 다음부터는 신흥국이 조금 더 상대적으로 더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모든 제가 생각한 일들이 일어나고 위기가 일어나고 그 이후에는 이제 미국 주식의 독주는 어쩌면 좀 막을 내릴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미국 미칠 듯이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궁금했던 나스닥 지수 도무지 이건 과열이라고 보기엔 힘든데 주식시장이 상승 에너지가 더 남았는데 언제쯤 끝날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여기서야 이제서야 그런 신호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잘 보시면서 좀 큰 포트폴리오에 좀 변화를 주셔야 될 때가 이제 오고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장 얘기는 여기까지 했고요. 솔직히 뭐 FOMC 회의 오늘 밤이 제일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밤에 전 좀 밤늦게까지 좀 어쩌면 뭐 밤샐지도 모르겠죠. 오래간만에 밤샐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 워낙 중요한 자리니까.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한국장입니다. 한국장은 뭐 여러분들 뭐 별일 없어요. 오늘 뭐 무슨 일이 날 만한 날이 아니에요. FOMC 회의 이제 오늘 잠시 후에 이제 미국 파월 의장이 나와서 열 몇 시간 뒤면은 그런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새벽 2시인가 새벽 3시쯤 아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열 몇 시간 남았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 시장은 보시다시피 그냥 옆으로 기어갈 거예요. 아마 장중에 큰 폭락도 큰 폭등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그러나 자, 오늘도 보시면은 이렇게 살짝이라도 상승 마감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 이게 풋옵션이 개박살이 나게 돼 있어요. 그죠? 풋옵션을 보시면 풋옵션이 툭 치면 쓰러져요. 풋옵션이 툭 치면 쓰러져. 차월물 봐야겠네. 차월물도 그렇고, 하여튼 만약에 풋옵션이 살아날 거라면 오늘 양봉 달고 올라와야겠지만은 근데 보시다시피 현재 이렇게 조금이라도 상승하면 풋옵션은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일단 하여튼 여러분들 오늘 뭘 기대를 하고 베팅하는 거는 개인적으로 뭐 분할 정도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어디까지나 분할의 조건도 그겁니다. 오후까지 봤다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장중에 이러는 거 말고 오후 2시 반이나 한 3시까지 봤는데도 이게 선물이 계속 상승 마감이고 풋옵션이 계속 죽어 있다, 이러면은 또 아무것도 안 하고 또 오를 거니까 기다려 보는 거고, 만약에 별것도 아닌데 오후 마감하기 직전인데도 불구하고 선물이 하락 마감에 풋옵션이 살아나고 있고 변동성이 팍팍 살아나고 있다면은 뭔가 분할 매수, 뭐 분할 매도 정도는 가능하겠죠. 뭔가 이제 뭔가 그렇게 되면 어떤 우리가 돈을 움직일 만한 그런 신호가 발생하는 거겠죠. 하여튼 지금까지는 어떤 돈을 움직일 만한 그런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콜옵션이 뽕을 뽑아야 되는데, 제 생각엔 뽕을 뽑아야지 이 모든 게 이 뭐 추세가 바뀌고 그런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그 제가 생각하는 콜옵션 한 방이 나오지 않고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거 한 번 더 어마어마한 게 나와야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자,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오늘 당연히 또 프리미엄이 감소하겠죠. 원래 지수가 하루에 1%, 2%, 3%씩 움직였었는데 다시 뭐 0.3%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니 변동성 지수는 다시 살짝 감소하고 있는 게 뭐 어쨌든 맞는 거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얘는 계속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오늘 밤에 FOMC 회의가 있으니까 뭐 지금 현재 코스피에 뭐라 얘기를 하는 거는 솔직히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나스닥, 어쨌든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시장도 뽕을 뽑아야지 이제 12년간의 상승을 마감을 할 텐데요. 오늘 밤 FOMC가 아마 어떤, 그런 뽕 뽑는 재료가 돼 줄 겁니다. 파월 의장이 뭐라고 하든 간에 상관없이 어쨌든 시장의 방향은 제 생각엔 정해져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뭐 오늘 한국장 눈 빠지게 봐봐야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낮에 힘들 아껴 두셨다가 밤에 한번 우리 좀 구경해 보자고요. 밤에 제 생각에는 좀 오늘 밤에는 좀 신경 써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자그마치 십몇 년을 상승했던 증시가 어떤 큰 변곡, 더군다나 십몇 년 상승하는 동안 없었던 오버슈팅의 신호가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FOMC란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파월 의장의 입과 시장의 반응을 오늘 밤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한국 이런 거는 봐봐야 소용도 없고 어차피 미국 따라가는 거니까 이런 건 봐봐야 큰 소용도 없고, 이런 거는 오늘 그냥 노시다가 종가에 오후 3시나 넘어가면 오늘 우리 코스피 잘했나 한번 볼까 이러면서 한번 보시면 되는 거고, 중요한 건 오늘 밤일 것 같습니다. 밤에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고 궁금한 건 리플 남겨주세요.